지금 센 111번과 112번을 풀라고 했고, 요 두 문제를 푸는 이유는 그 유형 제목이 수렴 조건이잖아. 그래서 수렴 조건으로 풀라고 했는데, 요 두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배울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111번을 보면 수열 아래 n승이 수렴했을 경우 요런 수열이 수렴하는지 판단해 라는 거고, 결국에는 R의 n승이 수렴한다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건 교재 아마 적혀 있을 거야.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므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얘들이 범위가 이거나 그것의 내부에 있는지 확인하라 라는 거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거든.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고 쉬운 문제야. 그치? 쉬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지금 이게 고3 과정이잖아. 접했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이 문제를 푸는 학생 중에서, 심지어는 맞춘 학생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이라는 말이 뭔가 특별한 방법이냐? 그게 아니고 가장 원칙적인 방법. 이게 지금 뭘로 보이니? 이래야 되거든. 뭘로 보이는데, 마이너스 1 곱해서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틀렸지? 이렇게 보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이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거든.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한 거예요. COT. 생각하는 법인데 그 중에서도 빨간색이야. 뭔데요? 이게 함수로 보이니? 이게 지금 함수로 보이니? 이게 지금 정의역으로 보이니? 그래서 너한테 뭘 묻고 있어? 치역으로 보이니? 문주표 왜 찍어? 이렇게 보이니?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생각이 드니? 라는 거지. 선생님 이해 갔나? 이게 큰탐한테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이런 쉬운 문제에서부터 생각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 언제 하는 거야? 어떤 문자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 문자를 이용한 식의 범위를 찾으려면 이 식이 뭐야? 함수고 그것을 치역을 찾으라는 거야. 이게 정의역이었을 때. 알겠지? 이런 관점이 이 문제에서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별게 아닌 게 이것 때문에 낸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문제가 잘못되었어요. 뭐가 잘못되었는데요?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요, 수열이라고 해야죠. 수열. 무슨 말인데요? x 플러스 1이 0이라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길 가는 사람들 중에서가 아니라 수학자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이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하는 사람은 이걸 이제 0000을 등비수열이라고 치는 사람은 지금 이 문제처럼 풀면 되는데, 이 문제에 출제한 사람과 동일한 의도인데 0000을 등비수열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등비수열 말이 붙어 있으므로 x 플러스 1은 0이 아니다. 이게 단서로 달리거든.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돼버린다는 얘기지. 이해 갔나? 그래서 이거 지금 경우 나누기를 하라는 거죠. 경우 나누기를 해서 일단 등비수열에서 등비자 지우세요. 지울 수가 없죠. 지울 수 있냐? 지우고 그 다음에 경우 나누는데 x 플러스 1이 0이 아닌 경우와 x 플러스 1이 0인 경우, x 플러스 1이 0인 경우는 수렴하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고, x 플러스 1이 0이 아니라면 그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연립 2차 부등식을 풀면 되죠. 연립 부등식은 공통범위. 그러라서 이건 별거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난이도 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경우 나누기를 생각할 수 있는가 정도로 묻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어요. 페이지를 넘기세요.
그래서 22페이지에 116번,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119번 두 문제를 풀어보세요. (116번을) 풀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뒤에 풀이를 한번 보세요. 뒤에 풀이를 보면 뭐 하고 있냐면 범위를 나누고 있는 건 맞지? 그래, 여기 보세요. 지금 포인트가 두 개다. 그래서 아까 문제는 수렴 조건,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범위 나누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 거거든. 그래서 저 범위를 나누고 있는 건 잘 하고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범위를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절대값이 7보다 작다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 아니, 그리고 이게 뭐 수학적으로 틀리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해줘야 돼? 내가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잠깐만, 네가 평상시에 봤던 유형은 116번 같은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115번이라든가 114번 같은 거거든. 비교를 해보면 n승이 밑이 r인 경우만 붙고 상수에는 그냥 상수만 있는 거지. 즉 116번에 7의 n승 자리에 상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7의 n승이 있으니까 좀 어렵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 갔나? 오케이? 네.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맞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절대값, 그러니까 r이 7을 기준으로, 그리고 7과 마이너스 7이 되는데 마이너스 7은 또 빠진다라고 돼 있지.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지. 뭐요? 수학의 원리 34페이지 펴보세요. 수학의 원리 34페이지를 펴보면 조금 전에 이론 공부를 했을 때 폈던 페이지고, 그때 필수 문제의 풀이를 보고 얘기를 했었죠. 그지? 그런데요. 그런데 뭐 보이는 건 없니? 안 보여? 여기 보세요. 이건 졸라게 단순한 형태야. 그치? 그러니까 필수 문제에 실려 있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문제가 쉽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환원. 똑같은 문제다라는 게 보이는 게 정상이다. 거지. 뭘 함으로 해서 나누기 7의 n승. 7의 n승은 n이 자연수인 범위에서는 0이 아니므로 분모 분자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럼 그냥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 뿐이야 하면은 7.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수학의 원리 34페이지 필수 문제 6번 9번 이거잖아. 얼마나 쉬운 거야. 이해 갔지? 그럼 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환원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이 환원, 그리고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사족을 붙인다라면, 환원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이게 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런 문제를 맞추려면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존나게 반복을 해. 그러면 보인다 라는 거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해 갔나? 이거 실제로 보면 봐봐. 필수 문제 9번. 수렴 극한값이 1. 극한값이 1이 어디에 있죠? 1번이지, 1번.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지.
오케이? 그리고 딴 데는 없지.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니까 뭐야? 절대값 7분의 R이 1보다 작은 경우죠. 오케이? 그럼 답이 13개 나오죠. 똑같은 문제야. 이토록 똑같은 문제를 다른 식으로 풀면 안 되지. 심지어 웃긴 건 뭐냐면 그 문제 풀이를 보면 어디에 있니? R이 절대값 R이 7보다 작을 때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7분의 R의 n승은 0이므로 하고 이렇게 가서 분모 분자를 7분의 R로 나눠. 이렇게 나누는 경우 애초에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범위를 1을 기준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범위 나누는 기준이 잘못되었다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이 문제는 이게 정의역이 이럴 때 이거를 이게 뭐야?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의 유형인데 그걸 하나의 함수로 보자 이거지. 왜 그러냐면 요것을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게 뭐야? 변수죠, 변수. 리미트에 대한 변수가 이거다. 변수니까 움직이잖아, 무한대로. 또 이 변수가 이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돼? x는 상수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극한값은 x를 포함한 식으로 표현될 것이니까 x에 대한 함수, 이거는 결국 뭐야? x에 대한 함수죠. 그런데 x에 대한이란 말이 없는 게 정역이라고 했을 때 여기 x가 있죠. 이해 갔나? 이런 구조를 읽어내주면 이거는 좀 중요해요. 요 함수. 그래서 앞으로 요 함수를 좀 알아두는데 이 함수, 이 x, 요 함수. 요걸 뭐냐면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 이거 등비급수에도 나오거든. 그냥 줄여서 이렇게 적겠어요. 등비수열의 극한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 내가 그러니까 미적분이 아니라 수학2, 미적분 1을 할 때 기울기 함수라는 걸 얘기했잖아.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 기울기 함수라고 했지. 얘도 마찬가지거든.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차별함수. 이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놈이다. 요 미적분 수열의 극한이라는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요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이니까 이건 따로 인식을 해두자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해 갔니? 그러니까 그 유형이지. 유형 19번이 x의 n승을 포함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었죠. 봐. 어떤 함수의 치역은 어떻게 구하죠? 치역은 어떻게 구해? 그래프를 이용한다가 원칙이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함수 단원의 구조가 정의 그래프의 활용이고, 그래프의 활용 첫 번째가 최대치수인데 최대치수와 거의 같은 말이 치역이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을 따르면 최대치수는 뭘 이용해서 구해? 그래프를 활용해서 구하세요 인 거고, 그렇다면 치역도 그래프를 활용해서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y 콜 마이너스 x, y 콜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y 콜 x제곱, 의 그래프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치역을 찾고 그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저런 쉬운 문제에서 그렇게 해야 이거 할 때도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결국 하게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문제예요. 딴 거 없고. 딴 거 없다는 건 이건 뭐 하는 거야? 범위를 나눠서 극한을 구해줘야겠죠. 이해 갔나? 그럼 범위를 어떻게 나누라고 그랬죠? 5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이다, 0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이다, 1보다 크다. 이해 갔나? 그렇게 나눠서 해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 얘는 그 중에 일부지. 따라서 범위를 어떻게 나누냐면 한번 풀어볼까? 범위를 나누는 게 포인트인데 x는 2분의 1보다 등호가 들어간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x가 1이다.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나눠준다. 가 다인 거죠. 만약에 이렇다라면 얘들은 다 0이다. 따라서 y는 2x다. 틀리면 얘기했어요. 1이면 1 넣으면 2분의 3이다. y는 2분의 3이다. 이건 격자점이죠. 이거면 이제 이게 되면 분모의 제일 큰 놈으로 나눈다. 그럼 나눠주면 여기 0, 0, 1. 그러니까 뭐야? y는 극한값을 적어주면 1 플러스 0. 그 다음에 플러스 0. 그 다음에 저기는 x분의 1. 그냥 x분의 1이구만. 뭐 졸라 있어 보이겠지. 그러니까 극한값 계산 과정을 일부러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y 값의 집합을 채우기로 하면 되겠어요. 이해 갔지? 오케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봐. x가 이럴다 이거 똑같잖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같다. 뭐가 달라? 그런데 밑에 있는 건 간단한 식이고 여기는 복잡한 식이다. 그러면 저 때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거나 양변에다가 r을 곱하거나 이지를 하고 양변을 제곱하거나 이지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린다. 되겠냐고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하겠냐고. 이해 갔지? 물론 이 문제 자체는 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등비 수열의 극한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열의 극한이 끝나고 이번에는 급수로 넘어가겠다. 정리하세요. 이제 급수로 넘어갈 건데 급수는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가 뭔지 보도록 하겠어요. 수학의 원리 39, 40, 41페이지에 걸쳐서 첫 인상이 적혀 있는데 일단 먼저 확인 좀 해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수열의 극한을 끝냈거든요. 수열의 극한은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통상적인 대수 구조를 따라서 정의 그리고 글수로 할 수 있는 계산이라고 한다면 추가로 이제 수열의 극한 중에 뭐 수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유별난 수열이 있으니 그게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 배운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면 급수가 되겠어요. 급수도 구조가 똑같다. 급수라는 새로운 수에 대하여 정의와 계산을 배우고 등비수열, 등비급수를 배우는데 여기는 두 배죠. 등비급수 내용과 이것의 활용. 근데 예전에 수능에 나올 때는 여기서만 나왔어요. 여기가 다시 두 개인데 순환소수, 그 다음에 프랙탈 도형, 도형의 활용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말하기 귀찮아서 프랙탈 도형. 프랙탈이란 단어 들어본 적은 있죠? 뭐 자기 형태가 계속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우고 내신적으로는 요 놈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이건 그냥 쉽고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뭐 여기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내신적으로 제일 중요하면 매년 무조건 수능에 나왔었거든. 거의 뭐 10년 이상을 매년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너무 지겹다. 그래서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안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런데 이거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 과학적으로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적어준 이유는
구조적으로 뭐 거의 똑같죠. 그래서 급수라는 새로운 수를 배운다. 1번 정의. 우리가 정의를 이해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과연 정의를 이해하고 있는가? 1번 정의. 정의가 수학의 원리. 페이지 41페이지 박스에 있겠죠. 일단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보면 눈말 붙으면 약간 위축되죠. 내가 잘 알아. 나는 뭐 너 같은 시절 없이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다 알고 선생님 보고 내가 가르쳐 줄까 뭐 이러고 있었겠냐? 씨발 존나 재수없게. 너무 고민이 많고 뭐 물으면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건 있어. 내가 물으면 누가 나한테 물었을 때 대답을 잘 못하는 이유가 나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고. 공식이나 존나 외우게 하고. 자, 아무튼 그래서 보면 급수랑 급수의 합을 구분하나? 너 지금 쭉 읽으면서 내가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읽어보라고 했잖아. 쭉 읽고 난 다음에 급수와 급수의 합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나? 어?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직관적으로. 저 앞에서 배운 용어로 해보면 급수해야 되는 게 극한. 이게 극한 값이죠. 그때 요때 극한은 제가 교과서를 보면 이런 거야. 수렴한다고 하고 뭐저저 해서 수렴한다고 하고 이때 알파를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 한다. 이해 갔니?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수업에서 왜 수열의 극한 했을 때 이 극한이 실제로도 수렴한 경우 그 값을 극한 값을 극한이라고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 용어 말고 넓은 의미에서 수렴과 발산을 포함하는 이런 개념들 전체를 통틀어서 극한이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의미에서 적은 거지.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 교과서 정의상 같은 말인데 뭐 이게 아니라. 이해 갔니? 그렇게 본다라면 이게 그 관계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급수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거 이제 풀어 적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점 a 더하기 an 더하기 계속 점점점점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급수고, 급수의 합은 이게 수렴했을 때 그때 극한 값이 급수의 합이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죠. 이해 갔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급수와 보통은 급수와 급수의 합을 구분을 못해. 마치 뭐랑 비슷하게 조합과 조합의 수를 구분 못하듯이. 너 조합의 수란 단어가 있는 건 아니? 우와 씨발 200만 년 전에 배운 내용이라. 그지? 고1 순열과 조합 단어에서 배운 경우와 경우의 수가 다르듯이 순열과 순열의 수는 다르고 NPR은 순열의 수를 표현하는 거고,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순열이야. NPR이 순열이 아니고. 그런데 순열의 수 안 하고 보통 순열하고 줄여서 얘기하긴 하지. 그래프의 정의가 뭐야? 그래프의 정의는 점들의 집합이었죠. 그런데 그럼 네가 생각하는 그래프는 뭐야? 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 또는 그냥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라고 되어 있지. 근데 그걸 줄여서 그래프라고 하듯이 용어를 좀 구분해라. 씨. 이것도 구분 못해. 근데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한번 봅시다.
극한값이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뭐 SN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오케이? SN이 등장을 한다. SN을 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묘하다고. 무슨 말이야? 뭐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봐. 극한은 어디서 생각하는 거죠? 극한은 수렴 여부를 판단할 때 극한은 어디서 생각을 한 거지? 이 질문이 낯설다고. 함수의 극한은 어디서 생각하나? 이게 중요한 질문이거든. 어디서 생각하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네가 외운 정의에 다 있는 거거든. 극한, 함수의 극한이라면 수렴의 극한, 수렴의 정의에서 어떻게 나오죠? 함수 fx에서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함수값 시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가 l에 수렴한다고 하고 l을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 한다라고 적혀 있잖아. 수열의 극한을 보면 오케이?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잘 보세요. 어디서 하는 거야?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 값이 그러니까 요 fx와 요 fx는 다른 거죠. 이 fx는 함수고 이건 fx의 함수값. 이거 수열 an이고 이거는 일반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 알지? 되는데 내가 어디서 생각하니? 어디서 생각하니? 여기서 생각하지. 여기서 생각하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어디서 생각하니? 여기에서. 그러면 뭐 어쩌라고?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이거는 이제 이것 때문에 보여준 거고.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이게 나와야 되거든. 질문이 생기지. 질문이 안 생기고 멍한 표정이. 뭐 왜? 뭐가 뭐 문제 있어?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이거죠. 뭐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질문이 없다? 내가 맨날 하는 게 뭐냐? 질문이 없어. 질문이. 이게 시끄러우면 저 새끼들은 왜 시끄럽게 구나?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없어. 질문이 생기지. 질문이 왜 생기죠? 뭐가 생기죠? 지금 급수라는 거 하는데 급수의 합이 극한값이야. 이해 갔나? 급수합이 극한값이야. 그런데요. 급수가 함수야? 급수가 수열이야? 자, 봐. 급수라고 하는 놈은 저거를 풀어서 쓰면 A1, A2, A3, 점점점, AN, 점점점이 아니라 이게 수열이죠. 급수는 이게 아니라 이걸 더한 거죠. 그러면 덧셈 조금 넣은 거 그냥 눈 감아주고 수열로 치자. 이거냐? 이건 뭐야? 결론은 질문이라는 게 이거는 수열이 아니잖아. 급수는 수열과 비슷한 게 아니고 수열이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수열이 아닌데 왜 극한값이 갑자기 쳐나오고 지랄이야.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요. 수열을 도입하죠. 이 수열의 이름이 뭐야? 뭐죠? 이 수열의 이름이 뭐야? 시불. 시불은 아니에요. 수열의 이름이 뭐냐고?
이 수열이 바로 합수열이야. 무슨 말인가요? SN이 아니라 SN을 일반항어는 수열을 말한다. 나는 합수열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가르쳤냐면 수열할 때 SP Sum Progression 해서 이걸 좀 잠깐 한 적이 있어요. 합수열이에요. 그게 여기에 등장하거든. 그런데 우리 교재 또는 교과서에서는 합수열이라고 명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하지?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이라고 나와요. 그치? 봅시다. 40페이지. 그거. 부분합, SN으로 이루어진 수열, SN, 집합 SN 표현이 있죠. 지금 이해 갔나? 거기서 부분합의 합,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수열, 밑줄 치시고, 그게 합쳐서 합수열이죠. 그리고 다시 요거, 수열 AN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해 갔나? 여기 합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수열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옆에 SN에다가 동그라미 치라. 이게 합수열이에요. 합수열. 그래서 이게 등장을 하는 거야. 급수도 이게 점점점이 가기 때문에 극한 개념이 맞거든. 그런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극한을 여기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수열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도입을 한 거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생각하는 SN하고 다른 거라고. 이거는 일반항 SN인데 이거 수열에서 SN이지. 근데 수열에서 SN은 수열로서 다루지를 않아. 오케이? 그래서 그럼 결론은 뭐야? SN을 수열로서 바라보고 수열로서 생각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열의 기본 방법이 뭐야? 귀납추론, 축차대입. 이게 다 뭘 기반으로 해? 나열. 그다음에 SN 자체를 나열할 생각도 자연스럽게 해줘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해 갔죠? 오케이. 이게 선생이 이 급수를 시작할 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게 결론. 합수열이라는 놈이 이렇게 좀 중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래서 동그라미 정의 안에 동그라미 1번 정의고 그 다음에 2번이 구하기거든. 마치 역함수에서 역함수 정의하고 구하기 하듯이 그 구하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요 과정을 정확하게 거쳐서 구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고 대충 생각하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가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세요. 엄청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첫인상. 넌 나의 첫인상이 어땠냐? 잠깐만, 쓸데없는 말이지. 뭐야?